원경 어떻게 보셨어요? 원경을 보고 있으면 채령이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데요. 채령이 정말 저렇게까지 오만방자했을까요? 채령은 자신이 먼저 태종의 승은은 입었는데 뒤에 들어온 의빈에게 예를 다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사를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빈이 자신을 질책하자 자신과 의빈 사이의 질서는 오직 주상전하만이 잡는 거라면서 의빈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채령은 승은 상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당시에는 정식으로 후궁 첩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반면 의빈권 씨는 명문 가문의 딸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간택후궁으로 들어온 건데 엄연히 신분이 있는 궁에서 채령이 저렇게 행동한 건 선을 많이 넘은 걸로 보였어요. 또 아무리 자신이 의빈보다 먼저 임신을 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보다 품계도 높은 의빈에게 의빈의 연주 소리가 시끄럽다고 연주를 멈추라고 하다니요. 이전에 영실이가 임금의 사랑만을 믿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다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봤는데도 채령이는 왜 저럴까요? 물론 채령은 영실이처럼 임금의 사랑에만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자신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태종에게 계속해서 어필하며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결국 태종의 스파이 노릇을 하던 것도 그만 원경왕후에게 들키고 말았잖아요. 그냥 원경왕후의 충고처럼 괜한 일에 발 담그지 말고 가만히 있음 좋았을 텐데 엔딩에서 채령이 이숙번을 만나네요. 설마 원경왕후를 상대로 맞서보려는 건 아니겠죠? 그럼 실제로 역사상에서도 채령은 드라마에서처럼 원경왕후와 태종 사이를 줄타기하며 권력을 손에 얻은 걸까요? 우선 채령은 태종의 여러 후궁 중에 신빈신 씨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신빈신 씨는 3남 7녀의 자식을 낳으며 태종의 총애를 받은 후궁으로 태종의 후궁 중 가장 다산한 후궁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당대에 상당한 권세를 누렸겠죠. 이런 그녀의 권세를 알 수 있는 증거로 그녀가 간택후궁인 의빈권 씨와 이후 들어오게 될 또 다른 간택후궁인 영빈 김 씨를 제치고 궁중의 일을 도맡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한 원경왕후 사후에는 4명부를 총괄했다고 해요. 그럼 그녀가 드라마에서처럼 얄팍하고 교활한 정치술로 태종의 마음을 사서 궁녀 출신임에도 평생을 권세를 누렸던 걸까요? 리뷰 언니의 뇌피셜로는 신 씨는 정치적 감각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집안이라는 뒷배가 있는 간택 후궁들을 제치고 임금의 총애를 받은 거겠죠? 하지만 드라마에서 묘사된 부분 중에 실제 역사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첫째, 드라마에서는 채령의 첫 번째 자식이 아들이지만 실제로 신 씨는 태종 14년이 되어서야 아들인 함령군을 낳게 되고 그 덕분에 옹주의 자귀를 받게 돼요. 그런데 드라마는 아직 태종 5년인데 벌써 옹주 자귀를 받고 함령군이 등장하네요. 둘째, 태종은 신 씨를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진짜 애정했던 걸로 보여요. 드라마에서 태종은 채령을 원경왕후를 감시하는 스파이로 사용하며 단지 필요에 의한 관계로 묘사되는데 반해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신 씨가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도 태종의 총애로 신 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 실제 태종과 신 씨의 관계는 드라마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 그녀가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맹랑하고 오만방자했을까요? 실제로 조선 역사를 살펴보면 간택 후궁들보다 궁녀 출신 후궁들이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건 실제로 그녀들에게는 외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궁에서의 위계와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임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내명부에서 중정과도 잡음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원경왕후 사후에도 그녀가 내명부를 총괄한 걸 보면 지금처럼 원경왕후의 눈밖에 난 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원경왕후의 마음도 충분히 얻은 게 아닐까요? 어쩌면 그녀는 교활하게 잔꾀를 내며 원경왕후와 태종 사이를 줄타기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내명부의 수장인 원경왕후와 태종을 충실히 보필하며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 정치적 권세를 얻은 게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안 될까요?